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세일즈 사이언스 연구소의 유희복 소장이라고 합니다. 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1강과 2강을 거쳐 오늘 3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진퇴양난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퇴양난이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대안이 없는 경우죠. 자, 협상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협상을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협상의 대안을 잘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이 대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협상의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3요소, 즉 정보, 시간, 파워, 그리고 파트너를 활용을 해서 협상의 어떤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는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협상의 전략과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그 전략과 목표 하에서 실제 협상에서 이슈가 돼 있는 이슈를 잘 정리하고 그 각각의 이슈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슈 정리와 대안 개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옵션이죠.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결국은 협상의 테이블에 본협상을 실제 준비하고 실제 본협상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협상의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남자하고 여성은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가 중요 부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또 남성과 여성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생리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욕구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남녀 간의 욕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남녀의 욕구의 우선순위가 다르듯 협상의 이슈가 한 4가지가 존재한다면 이 4가지 이슈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과 내가 서로에 대한 이슈에 대한 중요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 협상의 윈윈은 이런 이슈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이나 윈윈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2순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죠. 이렇게 어느 이슈, 4가지 어떤 이슈를 그 이슈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 정해놓고 이런 이슈들을 상대방의 중요도와 우리가 맞바꾸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협상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해요? 하려면 사전에 이런 이슈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놓는 작업들을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의 우선순위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협상에서 가끔 많은 그 수강생들이 물어봐요. CEO가 가면 협상이 잘 되는데 제가 가면 협상이 안 돼요. 당연하죠. 왜 CEO가 가면 협상이 잘 될까요? CEO가 가면 협상이 잘 되는 이유는 CEO는 여러분보다 협상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의사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대안이 충분히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협상 대안을 만들어 내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창의력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교육할 때 쓰는 어떤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면적과 모양이 같게 모양을 나누어 봐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그림은 면적과 모양이 같게 4등분한 케이스입니다. 면적도 같고 모양이도 같죠. 자, 똑같은 그림을 놓고 이번에는 면적과 모양이 같게 5등분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막 헤매죠. 근데 이렇게도 만들어내시는 분, 창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면적과 모양이 같게 어떻게 5등분을 하느냐? 예, 이렇게 하시면 5등분이 됩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쉬웠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합리적 사고가 아닌 굉장히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협상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대안보다 창의적 대안을 잘 만들어내서 그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의적 협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파일을 확대해서 상대방도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우리도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협상이 바로 창의적 협상이기 때문에 대안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냐는 아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 대안을 하기 위해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만 가지고는 사실은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낼 때는 현재 가치도 있지만 이 거래 상대방과 우리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가치로만 보고 조건만으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내려면 아무래도 창의적인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협상을 하려면 항상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대방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내서 이 많이 만들어낸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셀렉션 하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협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쓸 수 있는 대안들은 어떤 대안들이 존재할까? 자, 그 대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몇 가지 예를 하나 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예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얘는 이런 대안의 예입니다. 자, 어느 제과 회사가 있어요. 이 제과 회사가 빈과 취급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냉장고를 지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처는 뭐예요? 현재 다른 회사 냉장고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빈감한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이견이 도출된 상태죠. 바로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존재할까? 자, 첫 번째 조건은 맞바꾸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바꾸기. 상대방과 나하고 어떤 조건을 맞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초기 제한이 냉장고 지입이고 우리의 요구는 상대방을 빈가만 취급하는 거라면 우리는 교환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빈가만 취급하는 걸 상대방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빈가의 취급량을 늘려달라고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면 우리도 요구한다. 그 대신 서로가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도 더 새로운 것을 얻고 나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맞바꾸는 거죠. 네, 맞바꾸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더하기라고 합니다. 더하기. 자, 더하기는 어떤 경우냐? 자, 우리 회사 정책이 냉장고를 꼭 지입을 해야만 빈가를 취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상태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 때 상대방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대신에 상대방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플러스 알파로서 거래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더하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누기죠. 나누기는 제가 이 인터넷에서 재밌는 그 사진이 있어서 하나 뽑아왔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고객님, 택배 오늘 6시 배송 예정입니다. 아, 근데 아저씨 저희 집 1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어쩌죠? 그러니까 우리 택배 배달하신 분이 중간에서 만나시죠? 8.5층. 아, 네. 아, 그죠? 이게 나누기죠.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협상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는 절충이라고도 합니다. 절충. 자, 아까 케이스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냉장고 지입과 빈가만 취급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서 보면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반으로 줄이고 공공사 냉장고도 반 정도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그 사이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절충이 굉장히 쉬운 방법 같지만 사실은 절충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15만 원에서 절충을 시도합니다. 깎아주세요. 14만 원 하시죠? 아이, 더 깎아주세요. 13만 원 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안 돼요. 조금 더 깎아줘요. 제가 여기 아침 일찍 모고 왔는데 저 지금 지갑에 12만 원 있거든요. 자, 12만 원 하시지요. 자, 이것도 일종의 절충이죠. 이게 A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절충의 방법 B 한번 가볼까요? 자, 15만 원 주세요. 아, 10만 원 저밖에 없는데. 아, 깎아주세요. 아, 14만 원 하시죠? 아유, 저는 너무 제가 10만 원 정도 했는데 너무 덜 깎아주시네. 아, 그래요? 자, 14만 5천 원 합시다. 예. 아, 좀 더 깎아줘요. 12만 5천 원 하시죠? 아, 조금 더 깎아주세요. 11만 5천 원 하시죠? 더 깎아주세요. 아, 13만 원.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3만 원으로 결국 합의를 봤어요. 이것도 일종의 절충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하고 A하고 B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A는 몇 번의 양보를 했을까요? 15, 14, 13 세 번의 양보를 했고요. 이번 경우에는요. 5번의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셀러 입장에서 더 많은 가격,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B죠. 따라서 우리가 절충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절충은 기존에 있던 가격을 점차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나가는 건데 내릴 때 기준은 이 폭은 줄여나가고 각각의 시간들은 늘려나가라라는 거예요. 자, 15만 원에서 14만 원 내려올 때 1분 걸렸다면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내려올 때는 1분보다 더 많은 버티기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근데 이런 또 나누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C라는 방법이 있죠. 자, 15만 원, 10만 원 했어요. 네. 그런데 고객이 이거 저 12만 원 주세요. 이랬더니 상대방 셀러가 생각도 없이 12만 원 합시다. 라고 아주 선뜻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결국 12만 원 딱 내는 순간 고객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조금 더 깎을 걸. 이렇게 후회 감정을 만들어 놨다면 그 셀러는 절대 좋은 협상가가 될 수 없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자체도 만족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서 많은 걸 내가 얻고 이겼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협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을 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모든 부분들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되고 내릴 때마다도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리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조건들을 상대방이 납득시켜야만 내리는 거에 대한 가치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가장 쉬운 절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어서 또 굉장히 어렵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단계별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누기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절충 하나만 잘 하셔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획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쓰지 않으면 밀려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양보하게 되면 가장 최악의 양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대안으로 가보면 네 번째 대안은 빼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고객의 요구를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무작정 양보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이슈의 우선순위를 아까 정했는데 이슈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최고로 지켜야 될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슈를 어떻게든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통 크게 뭔가 하나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빼기, 양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협상에 대한 마지막에 뭐가일까요? 데드라인의 포기죠, 포기. 자, 그래서 협상을 우리가 하다가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 포기할 때도 중요한 조건은 포기를 하더라도 절대 문을 꽝 닫고 나오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포기 선에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이 상대방도 또 다른 조건이나 다른 상대방하고 거래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은 우리에게 언제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도 항상 점잖고 또는 뭐냐면 관계를 망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멘트를 통해서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협상에 대한 논리의 개발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협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대안이 왜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 대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가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협상의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여성은 제인 러셀이고요. 이건 하워드 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미녀는 금발을 좋아해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의 여주인공이고요. 이 영화 제작업자입니다. 자, 어느 날 하워드 유스가 헌팅을 나갔어요. 헌팅을 나갔다가 제인 러셀을 만났습니다. 와, 이 영화를 하나 찍으면 정말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속 계약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인 러셀은 이 전속 계약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일시금 100만 달러를 주면 제가 전속 계약 할게요. 자, 그런데 하워드 유스는 지금까지 여배우하고 계약을 하면서 50만 달러 이상을 줘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설득 작업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회사는 50만 달러가 규정이야. 야, 그리고 지금 전속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 네가 영화 배우가 되고 나서 더 히트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데 왜 전속 계약금에 목숨을 걸어?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제인 러셀은 요지부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뭐 설득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하워드 유스는 뭘 하느냐? 바로 제인 러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집을 즉 정보를 모집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실제 본협상에 들어가요. 자, 제인 러셀라고 얘기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네. 무슨 얘기요? 예. 자, 지난번에 일시금 100만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내가 일시금 100만 달러를 줄 수는 없고요. 대신에 5만 달러씩 20년간 줄게요. 자, 그랬더니 제인 러셀이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제인 러셀이 바보 같아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예,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워드 유스가 똑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대안을 받아들이게 했을까? 자, 5만 달러 동안 20년 5만 달러를 20년간 주는 게 100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제인 러셀에게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0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단 세금이 40만 달러가 일시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차피 금액은 5만 달러 20년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에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다음번에 세금을 안 낼 때 네가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논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인 러셀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삶을 살았거든요. 따라서 일시금 100만 달러를 요구한 건 이후에 혹시나 영화가 실패하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워드 유스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인 러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시금 100만 달러를 받으면 네가 이 돈을 안정되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있어. 따라서 가장 안정되게 네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최고의 안정된 방법이야. 그러니까 5만 달러씩 20년간 받으면 넌 이 돈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자, 네가 이렇게 일시금 100만 달러를 받는 이유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여배우로 네가 데뷔를 하면서 뭔가 미국의 이 역사에 뭔가 기록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거 들어줄게. 어떻게 해요? 신문의 발표는 일시금 100만 달러로 나가요. 그러면 당신은 미국에서 최초로 뭐예요? 100만 달러를 받은 최초의 여배우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인 러셀이 가지고 있는 평판의 욕구, 재테크의 욕구, 안정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읽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안을 만들고 이 대안들을 상대방에게 왜 처음 제안보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협상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협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대안을 납득시켜 나갈 수 있는 논리 없이 그냥 대안만 툭 던져놓고 네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들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까지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협상 테이블에 서서 성공적인 협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윈루즈,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윈윈의 협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고객의 요구에 대해 예스가 아니라 say no라고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대1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협상에 임하라. 예. 자, 네 번째는 타협하기보다는 가장 아까 말씀드린 협상의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더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의 대안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협상을 하면 더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가 없다면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따라서 항상 파트너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윈윈의 성공적인 협상가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시간에는 협상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창의력은 대단히 필수적인 조건이죠. 바로 협상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성공적인 협상가의 가장 큰 중요한 자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협상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하고 함께한 3번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